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만 보셔도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통증 없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어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상태로 진행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주로 무릎, 고관절, 손가락 관절처럼 체중 부하가 많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마치 두꺼운 스폰지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데,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관절면이 거칠어지고 염증 반응이 이어지면서 통증과 부종, 뻣뻣함이 생깁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에게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폐경 후 호르몬 변화가 연골 대사를 악화시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고 체중이 늘어 체중 부하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관절염이 심해지면 다리축이 변형되어 무릎 안쪽이 벌어지거나 오다리가 심해지는데, 이로 인해 다른 관절과 척추에도 비정상적 스트레스가 전해져 2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과 수면, 장애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실제 국내 연구를 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30% 이상이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우울척도 역시 정상인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번에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증상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걷고 난 뒤 무릎 안쪽이 욱신거리거나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관절이 뻣뻣하여 10분 이상 풀리지 않는다면 진행된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절을 움직일 때 뚝뚝 혹은 뚜둑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관절면이 고르지 못해 발생하는 마찰음으로 연골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종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무릎 주위가 붓고 열감이 있다면 관절 내 염증성 삼출액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므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연골 손상이 발생할까요? 첫째, 노화에 따른 연골 세포의 자연 소멸이 원인입니다. 둘째, 체중 증가가 관절면에 과도한 압박을 주어 연골을 더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셋째, 반복 동작과 잘못된 자세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는 생활 습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직업, 장거리 등산 등은 모두 위험 인자입니다. 넷째, 과거에 입었던 관절 주변 인대나 연골 손상도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관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 각도를 90도로 유지하고 엉덩이를 등받이에 밀착해 주십시오.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무릎을 펴주시면 관절액 순환을 촉진하고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먼저 딛고, 내려올 때는 아픈 다리부터 내려오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로 오래 있는 자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 4배까지 높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를 보면 체중을 5%만 줄여도 통증 점수가 평균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되 단백질 섭취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살코기, 콩, 달걀, 두부 등 고단백 식품 위주의 식단이 근육량을 보존하며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1500mg 이하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면 부종을 줄이고 혈압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 스스로 재생 능력이 떨어지므로
주변 근육이 관절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의자 스쿼트, 브릿지, 사이드 레그레이즈 세 가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의자 스쿼트는 의자를 뒤에 두고 앉을 듯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10회씩 3세트만 해도 대퇴사두근이 탄탄해져 무릎 압력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브릿지는 등을 대고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햄스트링과 둔근을 강화해 골반 안정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레그레이즈는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중둔근을 강화하여 보행 시 골반 흔들림을 줄입니다. 운동은 주 4회 이상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동작마다 2초 동안 천천히 내렸다가 2초 동안 올리는 리듬을 지켜야 근육 강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과 마사지입니다. 운동 전후로 햄스트링, 종아리, 대퇴사두근을 20초 이상 천천히 늘려주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통증이 감소합니다. 또 무릎 주변 근막을 손끝으로 시자를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부종이 완화됩니다. 다만 열감이 심한 급성 염증기에는 마사지보다는 휴식과 냉찜질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약물 및 주사 치료입니다. 생활요법만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부작용이 적은 국소 소염진통제 패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요법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히알루론산 주사가 대표적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빠르게 줄여주지만 1년에 3회 이상 맞으면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 윤활을 돕지만 효과 지속 기간이 개인차가 큽니다. 최근에는 자기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관절에 주입하는 고가 치료도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므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보조식품 활용입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등이 관절 통증 완화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당뇨 나간 질환이 있는 분은 복용 전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여성 환자분은 5년 전부터 양측 무릎 통증으로 하루 만 보도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체중은 72kg, BMI는 29였습니다. 이분은 첫 달 동안 의자 스쿼트와 브릿지를 하루 2세트씩 시행하고 저녁 식사 탄수화물 섭취를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또한 주 2회 수영을 병행했습니다. 2달 후 체중이 4kg 감소했고 통증 지수는 10점 만점에서 7점에서 4점으로 내려갔습니다. 4달째에는 계단 오르기가 가능해졌고 현재는 히알루론산 주사 한 번으로 6개월간 통증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복합적 접근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5세 남성분은 과거 축구 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후에도 무릎 퇴행성 변성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50대 초반부터 관절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관절 보호대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면서도 하체 근육 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낮은 강도의 고정식 자전거 훈련이었습니다. 주당 3차례 30분씩 꾸준히 페달을 돌린 결과 6주 만에 대퇴사두근 둘레가 1.8cm 증가했고 무릎 통증 빈도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손상 이력이 있는 분일수록 근육 강화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30분 이상 앉아 있다면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다리 근육을 당겨주십시오. 둘째,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의 반찬만 드시고 마른 반찬은 물에 한번 헹궈 염분을 줄여보십시오. 셋째, 잠들기 전 5분 동안 무릎 주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온찜질을 해보십시오.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통증이 완화되고 부종이 감소하는 체감을 분명히 얻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전문가 Q&A 코너에서는 자주 받는 질문 3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통증이 심한 날에도
운동을 해야 합니까? 답은 아닙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라면 휴식과 냉찜질을 우선하고 통증이 3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 온찜질과 냉찜질 중 무엇이 더 좋습니까? 급성 염증과 붓기가 있을 땐 냉찜질, 만성 통증이나 뻣뻣함에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조기 착용을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보조기는 통증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착용 시 근육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니 활동 중에만 착용하고 실내 휴식 시에는 벗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진행 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된 연골을 정리하거나 절골술로 다리 축을 교정하여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최근 3D 맞춤형 임플란트와 최소 절개 기법 덕분에 인공관절 수술의 회복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재활 운동을 철저히 해야만 관절 가동 범위가 제대로 확보되고 통증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관절염 통증에 영향을 줍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연골세포 회복을 도우므로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 확보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숙면을 돕는 백색 소음 앱을 사용하거나 수면 위생을 위한 커튼, 조도 조절,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관점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베리류,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와 브로콜리를 자주 섭취하십시오. 이러한 항염식품은 체내 염증 지표를 낮추고 연골세포 손상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술과 단순당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므로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수이며 무엇보다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